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2017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은 기간 어떤 이번 연도에 목표하셨던 일이 있다면은 모든 분들 다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그 제럴드 로브의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 도서를 거의 다 이제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로 끝낼 예정이고요. 책 안에는 좋은 내용이 더 너무 많지만, 다른 책도 소개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뭐 좀 끝부분에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초보 투자자의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초보 투자자의 종목 선정 기준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면은요, 어디에 투자하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자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고 해서 절대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되고, 본격적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전부 충당한 다음에도 남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건 뭐 모두들 알고 계시잖아요. 긴급 자금으로는 따로 현금을 항상 남겨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의료비라든지 경제 사정이 좀 갑자기 어려워져서 생활비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런 자금은 그냥 은행에 예금해 놓거나 아니면 뭐 CMA 계좌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긴급 자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나이와 어떤 소득 수준, 어떤 또 안정성을 얼마나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럴드 로브는 한 가지 괜찮은 이 원칙을 소개해 보자면은, 진짜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두 달치 생활비 이상은 항상 긴급 자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자금을 두고 직접 투자하기로 결심을 딱 했다면은 정말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봐야 하거든요. 기본적인 사실들은 어떤 증권회사에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투자 대상 그 기업이 뭐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지, 뭐 현재 주가가 고평가된 건지 저평가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직접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택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그 초보자분들의 5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 제럴드 로브는 책에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천천히 가져와서 좀 제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첫째는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것처럼 당신 역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만약 매년 배당금을 지급해 줄 게 뭐 확실해 보이는 안정적인 주식이 좀 마음에 든다고 하면, 재무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배당금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급해 왔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몇 개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업종이 다른 4개에서 한 5개 정도의 종목을 보유한다면은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 업종이 다른이라는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 투자 대상 기업을 선택하기 전에는 먼저 투자할 업종을 정해야 하고, 이 산업이 어떤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떤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미래가 밝은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넷째, 초보자라면 누구나 회사 이름을 알고 있는 선두 기업의 그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마치 어떤 브랜드 이름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듯이 그런 주식을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그런 주식으로 골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투자할 기업은 열정적이고 긴 안목을 가진 경영진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어떤 인류 경영자를 끌어들이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노력하고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을 계속 넓혀나가는 회사를 물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초보자뿐만 아니어도 기존에 있는 투자자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강조해서 초보 투자자는 적어도 이 정도의 5가지 내용을 좀 명심하자라는 거를 제럴드 로브는 이렇게 책에 진행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이어서 제가 마무리를 조금 해보면은 일단 주식을 매수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흥분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신문의 경제면을 들춰보기도 하고 자신의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잖아요. 제럴드 로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어떤 국가의 발전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 US 스틸의 회장을 지냈던 분이 이런 말을 좀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한국이지만 이제 모든 미국인이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사는 날이 올이라고 생각한다. 몇 주를 사든 관계없다. 진정한 공유제는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었고요. 제럴드 로브는 이 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미래의 성장은 어떤 중산층이 얼마나 기꺼이 우리 기업들의 소유자 역할을 담당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으며,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라. 하지만 주의 깊게 신중하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책의 한 부분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은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사실 국내든 뭐 해외든 주식이라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식 투자를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요즘 어떤 비트코인 열풍이 부는 것처럼 너무 투기성이 짙지 않나. 그래서 이 투기성을 좀 배제하시고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의 어떤 지분을 사서 기업과 함께 간다고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주식은 어떤 개인 사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바라보시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 저희 회원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고요. 저희 회원님들은 저희 항상 믿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이 책을 마무리하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저희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